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로 늙어가는 나이에 남편 없이 이러고 살 줄이야. 그것도 자매끼리 말이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현재 이혼한 언니랑 같이 살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이혼한 상태고요. 제가 1968년생이고 언니는 저와 5살 차이인 1963년생이랍니다. 사실 언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중에 특히 언니가 지금 전 아이의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언니의 바람기 때문이죠. 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도 언니의 바람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부가 너무나 착해서 언니의 바람기를 알면서 눈 감아준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당시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언니의 바람기는 역시나 줄어들지 않았죠.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가 붙었고 급기야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럼 왜 이혼했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 정말 20년 넘게 한 이불 덮고 잘 살았는데 이 남자 늦바람이 무섭다고 한순간 바람둥이가 되더라고요. 몇 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남자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현재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돌싱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한 언니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언니는 소방마트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다며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어찌 문전박대 할 수 있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언니인걸요. 언니의 바람기는 저도 너무나 싫고 돌맞을 짓이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같은 핏줄인 언니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저랑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 하나 제대로 못 주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좀 하는가 싶더니 저녁쯤만 되면 어딜 그렇게 나갔다 오는지 집에는 새벽 1시쯤 술이 쪄들어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급기야 외박하고 다음날 들어오는 날도 많았답니다. 저는 언니에게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또 한동안 잠잠하듯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한테 간곡히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몇 달 동안 어디 한번 다녀본 적 없다며 저랑 같이 등산이나 떠나자는 거였어요. 이 언니가 웬일일까? 생각했죠. 운동하긴 죽어도 실은 성격에 집 앞에 있는 요업 슈퍼까지도 가기 귀찮아하는 귀차니즘 최고봉인 언니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언니가 저보고 갑자기 등산이나 다녀오자니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린애 마냥 입이 귀에 걸려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버스랑 다 미리 예약할 테니까 넌 그냥 회비 정도만 챙기라고 하길래 아니 무슨 회비를 챙기냐고 했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와 같이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 찾아왔답니다. 언니는 입술에 시뻘건 립스틱을 아주 곱게 바르고 분홍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카키색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아니 언니 등산 간다며? 복장이 왜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등산 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죠. 전 그냥 이 언니가 또 등산 조금만 하고 다른 데 가서 쇼핑이나 하자고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렇게 전 등산복을 입고 아침 일찍 언니가 예약한 관광버스 쪽으로 갔답니다. 아침 8시. 관광버스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관광버스는 뭐길래 저기 세워져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관광버스를 타고 가려면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여긴 터미널이 아니었거든요. 보아하니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였고 간혹 할아버지 같은 남자들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어요. 언니는 갑자기 저한테 돈 준비했냐면서 우리 둘이니까 5만 원씩 해서 총 10만 원 내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언니에게 아니 무슨 버스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그냥 버스가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버스니까 버스비가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차 문 앞에서 회비를 걷는 중년의 남자에게
언니랑 내 것까지 해서 회비 10만 원을 냈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에 올라타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길래 뒤쪽쯤엔 자리를 잡아서 먼저 앉았고 언니 보고 여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니까 갑자기 언니가 됐다면서 자기는 앞에쯤에 앉을 테니 넌 그냥 거기 앉아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언니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넓게 앉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등산 갈 생각에 들뜬 마음에 차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옆에 덥석앉더니 버스 창문 쪽에 앉은 제 몸을 살짝 건드리며 버스 창문 커튼을 휙 치는 거예요. 밖을 볼 수 없게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람과 동시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밝은 거 싫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불쾌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찰나 금세 버스 안은 아줌마 아저씨들로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늑수구레한 60대 중반의 남자와 같이 앉아서 가게 됐죠. 그때 버스 안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만나서 반갑다는 소리였고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산이고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주무시지 말고 편하게 노시면서 가시라고 하는 거였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버스가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거 생각도 못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어느새 버스는 출발했고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떡 조금해서 안주로 나눠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버스 안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나눠주나 싶었지만 뭐 나이대들이 술과 떡을 좋아하는 나이이니 그래서 주나보다 했답니다. 술 몇 잔씩 들어가니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갑자기 뽕짝 메들리에 춤판이 벌어졌고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제 옆에 있는 늑수구레한 60대 중반의 남자도 그 광경을 무척이나 즐기고 있었답니다. 입이 귀에 걸린 채 박수치며 흥얼거리는데 제가 잠시 그 모습을 힐끗 보니까 60대 중반치고 뭐 얼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조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그냥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이랄까? 전 그때부터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죠. 그때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든 남자가 말을 하는데 누님 형님들 오늘 신나게 노시고 자식들 걱정, 서방 마누라 걱정 모두 있고 이 기분을 만끽하라는 방송이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게임을 하겠다면서 지금부터 손수건을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 남자분들은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완벽히 가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정말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느낌이었죠.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묻지마 관광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 언니가 정말 날 여기에 끌어들인 거구나 싶어서 언니가 있는 쪽을 보니까 언니는 벌써 자기 옆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남자와 눈이 맞은 건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옆에 남자도 받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기 시작했고 저는 살며시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캄캄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다시 마이크를 든 남자가 눈을 가린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신사분들께서는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파트너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파트너의 머리를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남자도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손으로 더듬더듬 제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그리곤 다시 사회자가 이제 두 볼을 만지세요. 라고 하니까 남자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양볼을 봤는데 갑자기 남자의 손에서 스키 냄새가 확 나는 게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순간 저도 너무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이 기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사회자는 또 이번엔 숙녀분들의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늑수구레한 60대 남자가 얼굴을 감싸던 손이 제 오른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차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버스에서 내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 순간을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남들이 묻지마 관광을 떠나는 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답니다. 어느새 남자는 제 오른손을 꽉 잡고 있었고 잠시 뒤 사회자가 이제 안대를 풀어도 된다고 해서 남자는 안대를 풀었고 그 게임이 있던 후 서먹서먹했던 옆자리 남자와 저는 어느새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래도 돌싱이라서 여기에 온 게 죄지은 느낌은 없지만 이 남자는 60대 중반 나이에 마누라 몰래 여기에 놀러 온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오늘만큼은 그 남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설레고 재밌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고 제 옆자리에 남자와 저는 같이 자유시간을 갖고 둘만의 시간도 가졌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언니에게 왜 나를 이딴 곳에 데리고 왔냐고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벌써 제 기분을 눈치챈 듯 기분 좋지 않았냐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과부도 아니고 우리도 당당하게 놀 건 놀고 남자 만나도 된다며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할 테니 그땐 더 재밌게 놀라고 하더라고요. 전 언니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언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며 다음 묻지마 관광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다음엔 어떤 남자와 짝이 될지 너무나 궁금해요. 정말. 솔직히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는 게 생각지도 못한 걸 언니 덕분에 재미 좀 봤거든요. 다음번엔 왠지 더 잘 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드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